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전 시장 분위기 먼저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증권광장은 10시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10시 투자전략실에서 송동현 대표와 얘기 나눌 주제는 뭔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소비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는 있지만 소비 심리는 그야말로 터졌습니다. 소비주는 무풍지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소비 심리가 봄철과 함께 되살아나면서 백화점 등 유통업계들의 실적에 또 빠르게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복 소비 효과가 좀 클까요? 네, 네. 이미 이제 실적이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백화점, 특히 이제 백화점 매출이 무려 대부분 50에서 10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네. 보이면서 이제 1분기에 보복 심리 효과가 확실히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하게 관찰해야 할 부분은 이제 온라인 매출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 오프라인 쪽에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특히 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이 의류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5대 백화점이죠. 뭐 신세계, 뭐 현대백화점, 뭐 등등, AK 뭐 등등의 이제 5대 백화점이 있는데 이 5대 백화점의 특히 여성 패션 부분이 매출이 5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여성층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남자들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났냐면 바로 이 골프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프가 역시 지금 초여름 날씨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또 야외 활동이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골프 의류가 지금 폭발적으로 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골프 부문은 매출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백화점 내 골프 부분이 좀 특히 좋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날씨에 또 영향을 받아서 야외 활동이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고성장세가 2분기에도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슈가 있어서 네. 소비주가 조금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있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야외 활동 본격화와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는 조금씩 영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에도 저는 소비주의 흐름은 좀 좋아질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백화점 쪽에 또 중요하게 보여야 될 부분은 또 화장품입니다. 색조 화장품 등 기초 화장품을 넘어서 화장품 판매량이 또 전반적으로 2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좀 거세지기는 하더라도 소비 심리를 억누를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뭐 일각에서 이제 이 소비주가 단기 고점이 왔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재확산 네.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조금 쉬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코로나19 자체가 소비 심리까지 이제는 좀 꺾을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2분기에도 좀 좋은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일단은 뭐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는 다 회복이 되는 것 같고 네. 그 수준을 이제 넘어서느냐 이 부분이 또 앞으로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외 활동이 이제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거세지기는 했지만 제가 주말에 올림픽대로 타고 지나가는데 한강에 진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코로나 네. 이전에도 이게 좀 밖에 좀 돌아다녀 봤는데 네. 코로나 때도 지금 심할 때도 물론 심할 때는 사람이 없기도 했는데 네. 야외 활동에 대한 그런 사람들 심리를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대체로 주말에 보면 뭐 집에 공원 앞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계속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더 많은 것이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쉽사리 오프라인 매장도 지금 지금 점차적으로 혁신을 꾀하고 있거든요. 뭐 더현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리테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정원이나 이런 것처럼 되게 잘 갖고 놨더라고요. 네네. 이런 부분을 네. 봤을 때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 심리세도 쉽게 꺾일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저 현대서울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소비주 내에서 제가 오늘 현대백화점으로 첫 번째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문을 연 더 현대서울, 뭐 최단 기간 연매출 1조 원 찍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장사 진짜 잘 되나 봐요. 네, 일단 이제 뭐 백화점이 뭐 사실 신세계 백화점이 사실 가장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특히 여의도에 이제 더현대가 이제 생기면서 지금 관심이 완전히 현대백화점 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상하게 그 계속 소비를 하는 곳은 현대백화점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니, 동네 어디 사시길래? 제가 이제 네. 강남 쪽에 있는데 네. 그 방면에 이제 현대백화점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저도 이제 많이 사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여의도 쪽에 이제 현대백화점이 이제 생겨나면서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582억 정도가 발표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 29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 현대서울의 이 출점 효과로 인한 강한 외형 성장이 역시나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또 현대백화점은 판교점이 가장 또 최근에 생긴 5년 전에 생긴 게 판교점인데 매출이 5년 만에 1조 원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더 현대서울도 목표치를 빠르게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좀 간접 경험들이 현대백화점의 이익적인 측면을 좀 높여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가전이나 뭐 가구, 특히 명품, 이런 패션이나 잡화 수요가 크게 수요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현대백화점이 약간 면세점은 후발주자죠. 그런데 이제 후발주자로 나섰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여행이 재개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여행이 재개된다고 했을 때는 역시나 이 현대백화점 쪽에 면세점 쪽에서도 이익 확대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됩니다. 네. 즉 더 현대의 외형 성장을 이끌고 보복 소비들을 이끌어주면서 면세점까지 향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일단은 근데 제가 앞서 좀 약간의 어떤 보수적인 관점을 본다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그런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사실 빠르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현재 89,000원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코로나19 또 재확산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보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명품 수요가 강하게 이제 자극을 해주고 있고 현대백화점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니까 조금 더 조정이 오게 된다면 그때 좀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런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매력도 듣기 전에 질문 하나 더 네. 드릴게요. 어찌됐든 간에 뭐 백화점 3사 하면은 현대, 롯데, 신세계인데 네, 네.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나 신세계 경쟁사 대비해서는 매출 성장률이 좀 두드러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타이밍은 아닌가요? 현대백화점이죠. 네. 그렇죠. 현대백화점이 현재 제가 앞서 앞에 말했지만 네. 가장 주목받는 백화점이다라고 네. 말씀을 그거는 드렸죠. 뭐 맞는 사실인 네, 거죠. 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더 현대를 가보면 알겠지만은 제가 용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리테일 이게 무슨 전략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온라인 매출을 하면 되게 감성이 무뎌지고 되게 좀 약간 우울해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대비해서 더 현대서울은 그 작은 층에 정원이나 이런 약간의 어떤 사람들이 그 마음을 좀 평온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을 통해서 오프라인 매장 쪽으로의 어떤 그 고객을 유입을 시도하는 그런 전략들을 취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더 현대가 이런 전략을 취한 만큼 다른 백화점들도 추가적으로 이런 전략들을 좀 취하게 되겠죠. 어쨌든 선두주자가 현대백화점으로 보이고 가장 주목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관심사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1차 시세가 네. 좀 나왔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백화점 오늘 소비주 첫 번째 종목입니다. 투자 매력도 과연 몇 점 주실지 별점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제 마음은 많이 주고 싶은데 네. 일단 객관적으로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점수는 네. 3점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네. 올랐기 때문인가요? 네,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약간 코로나 재확산세가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안전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주가가 내려왔을 때 매수를 좀 취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근데 증권사들 제가 리포트 보니까 현대백화점 목표 주가는 다 뭐 11만 원,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긴 했더라고요. 네, 제가 네. 일단은 뭐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네. 조금 가격을 네. 조금 더 싸게 잡으면 어떨까라는 음. 관점이라는 거죠. 중기적인 그런 목표가는 저도 다 동의를 합니다. 앞서 중기적인 성장 동력까지 제가 얘기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약간의 어떤 더 시간이 더 지나게 된다면 얼마에 사면 잘 사는 걸까요, 현대백화점은? 참 그게 어려운데요. 지금 네. 사실 현대백화점 주가 현재를 보니까 지금 11선을 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조정이 올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면 잘 모를 때는 분할 매수가 제일 좋은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가격에 뭐 한 비중 1, 2% 실었다가 조금 더 떨어지면
2, 3%더 쉴고요. 이런 관점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떠버렸다. 그럼 다시 조금 팔았다가 조금씩 추가 시점을 보고 또 들어가는 이런 전략을 취하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주로는 현대백화점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제가 한 종목 더 골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의료준에서 골라봤는데 더 네이처홀딩스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날씨가 좋아지면서 네. 매출이 좀 증가를 하게 됐고 유통업계 내에서 뭐 패션이나 스포츠 관련 매출이 또 상당히 좋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더 네이처홀딩스는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시죠? 네. 다큐 프로그램인데 자연 다큐 프로그램인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다큐보다는 옷으로 좀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좀 뭐라 그래야 돼? 이런 네. 단어를 써도 될지 네. 모르겠지만 좀 입으면 그래도 좀 간지라고 해야 될까? 뭐 네. 그런 그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맞아요. 네, 네, 그 그런 로고. 의미도 있고 네. 그 파라고니아라는 티 아세요? 알아요. 환경을 상징하는. 그 비싸요. 예, 예, 네, 그런 가격이 좀 의미가 비싸더라고요. 좀 부여된 것 같아요. 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네. 왜냐하면 이 환경 다큐다 보니까 요즘에 환경 보호라든지 네. 기후 변화 이런 데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대한 그런 상징이 좀 있고 네. 그에 대한 어떤 티셔츠도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뭔가 깔끔하고 이런 점퍼도. 느낌도 주고 네. 또 약간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좀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그 네. 깨우침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더 네이처 홀딩스는요, 의류나 여행용 가방, 자파류 제조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3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라이선스를 계약한 상황입니다. 국내 주요 백화점이나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현재 티셔츠라든지 의류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 더 네이처 홀딩스의 장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아주 고르게 영업 비중이 적합하게 돼 있어서 판매처가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의 주가를 보시면 현대백화점이 뭐 빠르게 올랐다면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왜냐하면 오프라인과 온 오프라인이 적당하게 비중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네. 실적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주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된 오프라인 투자, 매장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된 투자 확대로 인해서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의류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현재 라인업이 신발이나 가방 등 이런 라인 확장을 통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적도 그 흐름에 맞춰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라인업 확장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곧 들어올 디즈니 플러스 있죠. 이 디즈니와 이제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디즈니가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게 되면 디즈니 쪽에서의 또 대대적인 홍보라든지 네.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즈니와 우호적 관계로 인해서 또 더 네이처 홀딩스가 또 빠르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호적 관계로 인해서 뭐 수출이나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빠른 그런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더 네이처 홀딩스도 그렇고 한섬도 그렇고 FNF도 그렇고 최근에 의류주들도 좀 많이 네,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이미 주가가. 그렇죠. 좀 네. 주가가 좀 빠르게 반영이 된 상황은 있는데 일단 더 네이처 홀딩스는 제가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과 온 오프라인이 어떤 고르게 현재 사업 영역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네. 현대백화점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가 돼요. 물론 1차 랠리는 있었습니다. 1차 네. 랠리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더 네이처 홀딩스는 지금 현재 5일선의 주가가 위치한 상황입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5일선을 회복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즉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더 네이처 홀딩스는 이제 그런 측면은 아니고 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빠르게 투자를 한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지금 회복을 한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현대백화점보다는 더 네이처 홀딩스가 좀 기술적이나 아니면 향후의 어떤 안정성을 봤을 때도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별점을 더 주실 것 같은데 현대백화점보다는. 네, 그럼 투자 매력도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더 네이처 홀딩스 별점 몇 점일까요? 예, 4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딱 하나 더 주셨네요. 일단은 뭐
제가 아주 상세하게 더 네이처 홀딩스를 아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현대백화점을 사실 더 좋아합니다. 근데 객관적인 그런 분석에 의해서 저는 이제 4점을 드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놓여 있는 위치도 조금 반영이 된 별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류주내에서 더 네이처 홀딩스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을 들어봐야 될 텐데 이 종목은 송동현 대표가 골라온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좀 약간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굉장히 지금 소비주와 또 적합한 종목이기도 하고 향후의 성장성이 좀 많이 크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종목은요, 화장품 보복 소비 관련주 라파스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도 하고 화장품도 하고 약간 복합적인가요? 그렇죠. 네. 네, 라파스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라파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마이크로 니들 주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경피 약물 전달 기술인 이 마이크로 어레이를 이용해서 패치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이고 네. 이 패치를 화장품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창진 아나운서님께서도 화장품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보시면 이제 이게 딱 붙여서 패치를 붙여서 이제 그 화장품 성분이 스며들게 하는 그런 화장품 되게 많잖아요. 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이 글로벌 뷰티 기업들과 이제 ODM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자 이제 생산과 개발까지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파스가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또 로레알이라든지 그리고 뭐 닥터 자르트라든지 이런 유명한 회사들에게 이 패치형 기술을 접목한 화장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191사에게 지금 화장품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화장품과 바이오가 결합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부르죠. 이 더마 코스메틱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매출의 지금 90%가 화장품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이 지금 보복 소비 효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도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라파스의 마이크로 니들 패치 기술이 적용된 화장품 역시도 그 매출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 기술주로 보실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세계 유일의 독자 기술인 이 댄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드롭플렛 익스텐션 니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방울 작은 물방울 관련해서 한마디로 이제 마이크로 니들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라파스가 독자 기술 개발한 겁니다. 이 댄 기술을 통해서 양산성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약간의 패치형 기술이 요즘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화장품과 결합돼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복 소비 증가로 인해서 화장품 섹터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가장 큰 성장성은 사실 바이오에 있습니다. 바이오에 있는데 이 바이오 쪽에 마이크로 니들 기술이 또 접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바이오 분야의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확장 적용해서 현재 사업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인도의 세럼사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세계 최대 백신 회사입니다. 인도의 세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세럼이라는 회사가 최대 백신 회사예요. 그래서 이 인도 세럼사와 이 비형 간염에 관련한 백신을 현재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적용된 즉 한마디로 뭐 비형 간염 환자가 있으면 똑같이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패치를 적용해서 패치를 딱 넣으면 자동적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이런 패치 기술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이런 기술력과 향후의 성장성을 잘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라파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라파스 이 종목 오늘 뭐 송동현 대표가 들고 온 종목이니까 별점은? 당연히 이제 5점 줄 수밖에 없는 게 네. 시총도 2,500억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현재 기술적인 위치도 정배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배열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향후의 성장성 이런 측면이나 실적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는 지금 시총은 매우 싸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5점을 드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파스가 이제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현재 시총이 2,500억 원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얼마까지의 시총을 보시는지 가격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중기적인 목표가는 더 높은데 우선은 짧게 네. 1차 목표가만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딱 본다면 일단 5만 원 일단 1차 목표가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이제 2만 원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인 거죠?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당연히 매수 의견 좀 네.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특히 이 바이오 쪽의 사업 성장성에 이제 크게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인도 세럼사 더 얘기를 해도 되나요? 혹시? 더 해도 돼요. 네. 네, 인도 세럼사 얘기를 좀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모멘텀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이제 라파스는 이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백신 뭐죠? 이제 mRNA 기술이죠. 네, mRNA 기술하고 네. 접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모더나와 미팅을 했었고요. 했었고 mRNA 기술 적용을 위해서 사실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mRNA 가장 큰 단점이 뭐죠? 바로 보관입니다.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왜냐하면 분자가 잘 깨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이용해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 됩니다.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지만 다양한 어떤 백신 기술과 접목을 하는 게 바로 이 마이크로 패치 기술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만성 질환 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맨날 그 주사를 꾸준히 맞아야 되고 물론 제형 주사라든지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거의 10%가 주사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것만 바뀌어도 전 세계 10%의 인구를 바로 마이크로 니들 기술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게 설명만 드려도. 근데 예를 들면 이 만성 질환 쪽에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그냥 붙이면 됩니다. 붙이면 안아서 약물이 스며들어서 별 고통도 없고 굳이 주사기를 알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기술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종목으로 오늘 이제 소비주 내서 골라주셨는데 가지고 있는 바이오 쪽의 모멘텀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3개 종목들 별점 총정리를 해볼게요. 네, 오늘 10시 투자 전략실 주제는 소비 심리 터졌는데 소비주는 무풍지대면 과연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백화점 관련주 현대백화점이었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 3개 주셨고요. 의류주 내에서는 더 네이처홀딩스를 골라봤는데 투자 매력도 별점 4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동현 대표가 공략주로 제시해준 종목은 바로 라파스였는데 투자 매력도 총 별 5개 만점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 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 소비주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